오늘은 그 제목을 가야 안개 속의 신비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대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그런 교육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교육이다. 뭐 어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소위 중국 대륙이라는 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는 분리가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라는 거는 그 목적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슨 과거에 무슨 뭐 어떤 나라가 어떤 이 전쟁을 했고 무슨 어떤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러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겪고 오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그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연결을 시키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하려고 하게끔 그 교육을 시켜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가야 안개 속의 신비 왕국. 근데 우리는 그냥 역사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전설로만 우리는 가야의 역사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로 사서에서 보는 가야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전제를 제가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대전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도 이제 누누이 설명을 했던데 그걸 이름을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밝히는 열쇠 셋이다. 그래서 그 열쇠 셋은 그럼 결국은 뭐냐? 삼국사기라고 알고 있는 삼국사라는 책,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라는 책 권 46의 최치원 전의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잠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 진화입니다. 진화, 자기네들도 차이나라고 그러죠. 진화 사서인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이전에 있는 동이국가의 위치 설명. 요건 다음번 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는 사서 속의 지명. 요것이 현재 사서 속에 있는 지명이 현재도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무시를 하고 역사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이 우리 역사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최치원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잠깐 보면 그의 문집에는 타사시중에게 올리는 편지가 있는데 동쪽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안이었는데 마한은 고구리, 변하는 백제, 진안은 신라가 되었다. 고구리와 백제 전성 시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 명이 있어 남으로는 5월을 침범을 해서 먹어버렸고 북으로는 유연제로를 뒤흔들어서 중국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중국은 정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커다란 고통이 되었다. 수양제가 세력을 잃은 것도 그러니까 망한 것도 요동정벌에 만류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마하는 고구리가 되고 변하는 되고 요 항목만 강조를 했지 요 밑에 항목은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거기 쓰여 있는 삼국사의 원본을 보면은 요런 한쪽에 요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한 변환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고구리 백제 신라가 강해서 뭐 어쨌다는 얘기는 여기인데 어떻게 책을 보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는 안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럼 사실인가 아닌가? 그 유연제로라는 거는 이 땅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대륙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명이 살아있고. 자, 그 다음에 사서에 나온 얘기를 삼국지와 후한서 이게 사실은 삼국보다는 후한이 앞서 있는 나라인데 책이 쓰여진 게 삼국지가 앞에 써 있고 후한서가 그거를 모방한 내용이라서 그냥 삼국지를 앞세운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고구리 북쪽에는 그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는 예가 있고 한이 있고 가장 남쪽으로는 왜가 있다. 이제 이런 설명. 동쪽가 있고 뭐 음루가 있고. 근데 거기다가 제후국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지역 국가의 그 지명을 넣어 보니까 북평, 태원, 상곡어양, 뭐 창해, 해, 뭐 이런 지명을 넣어 보니까 지도상으로 봐서는 요런 위치에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앞에 봤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이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사실이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사와 설화집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 첫 번째, 그러니까 권1입니다. 신라 본기입니다. 거기에 그 탈해 임금이 그 4대째인데 그때 이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탈해는 본래, 그러니까 그 탈해 왕이 그 즉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에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 일천리 되는 곳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쭉 봐서 큰 알을 낳았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알을 낳는 게 순직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버려라. 이래서 이제 버리니까 엄마로서는 그 애를 버릴 수가 버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애는 아닙니다. 알이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괴짝 속에 넣어서 띄웠다. 그래서 가는 대로 맡겨뒀다. 그랬더니 금관국의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근데 금관국 사람들은 그것을 괴하게 생각해서 거두질 않았는데 다시 우리는 진한이 신라가 됐다는 걸 알고 있죠. 진한 아진포 어구에 다다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금관국이 그 가야와 다른 나라냐? 아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제를 말씀을 못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가야가
서글로 하면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렇게 가야가 있고, 또 인변에 붙은 가야가 있고,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라도 역시 인변이 붙어 있는 더할 가자와 아닌 게 인변이 붙은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착받침이라고 그러죠. 갈착자로다가 이렇게 변이 되어 있는 가라가 또 있고, 그러니까 가라만 해도 셋이에요. 가야도 둘이고, 가락이라고도 표현이 됐고요. 금강국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쓰지를 않더라. 그래서 셋을 한꺼번에 다 기사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강국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혁것의 39년째 되는 해더라. 근데 그게 해수로는 서기전 19년이 되는데, 실제로 요걸 탈해 임금이 즉위한 해와 따져보면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후가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고, 하여튼 금관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 권 40일에 보면은 권 40일이라는 것 자체가 열전인데 김유신전입니다. 근데 김유신이 워낙 신라에서 역할을 한 혁혁한 공이 있기 때문에 무려 3권에 걸쳐서 열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권입니다. 첫 번째 권에 김유신을 설명을 합니다. 김유신은 서울 사람이다. 근데 12대조 수로는 우리가 이제 가야나 가라나 뭐 여기 이 나라의 초대 임금이 수로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근데 후한 건무 18년이니까 서기 42년에 해당하는데,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천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후에 금강국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야라고 그랬다. 근데 금강국이 됐다. 그러니까 가야고 가라고 금강국이고 같은 거를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손이 뭐 계승해서 구해에 이르렀다. 그런데 구해는 다른 데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구차휴라고도 하며 유신의 증조이다. 그러니까는 구해까지 이르렀는데 구세손, 그러니까 10대가 되는 겁니다. 가야국의 10대손 10대가 되는 구해라는 왕이 유신의 증조가 되는 사람이다.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소호금전 씨의 후예다. 소호금전 씨에는 우리한테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들어본 이름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소호금전 씨의 후예다. 근데 성을 김이라고 한다. 근데 그러니까 김유신을 기리는 비석에도 현원의 후예요 소의 자손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다. 이런 게 분명히 정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역사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삼국유사 그러면 역사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설화집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라고 또 이름도 붙여 있지만은 삼국의 얘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신라에 관한 얘기가 한 70몇 프로 되고, 그러니까 가야에 관한 얘기가 뭐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잡다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국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삼국유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머리를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가락국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그런데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대충 보면은. 그런데 이게 누가 이 얘기를 남겨놨느냐?
그 고리에 10대쯤 되면은 문종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그 재위 연수는 1046년에서 1083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금관 지역에 지주사라는 그 문인이 지은 것이다. 근데 이게 가락붙기 그거를 참조를 했노라라고 이전 스님은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이후로 이곳은 아직 나라에 이름이 없었고 또한 분신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 아도관, 여도관, 피도관, 오도관, 유수관, 유관 해서 9관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충 얼마냐면 100호에 7만 5천 명이었다. 근데 요거는 분명히 그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100호에 7만 5천 명이라는 이런 그 역사서에 나오는 통계는 없습니다. 대개 그 한 호당 5명 내지 10명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기록이 하여튼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고대에 7만 5천 명이라는 건 뭐 적은 숫자는 아닐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뭐, 그러니까 산과 들에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가다 곡식을 먹었다. 뭐,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서기 442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북쪽의 구지, 우리가 이제 구지봉 그러죠. 지금 뭐, 김해에 구지봉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지에서 이제 이것은 산봉우리를 일컫는 거로 십붕이 엎드린 모양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설이 붙어 있어요, 본문에. 근데 거기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이상하게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9간이 가서 보니까 2,300명이 모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 거, 뭐라고 그러는 얘기가 나오냐면 뭐 녹음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시절에 황천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여기에 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무슨 뭐 머리를 내밀어라 뭐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어 뭐 이건 뭐 의미 없는 얘기고,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알이 6개가 들어있더라. 근데 요 6개 알에서 한 알에서 나온 사람은 수로왕이라는 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5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 근데 그 해 바로 임금이 됩니다. 그 임금으로 모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방 보았다시피 구지라는 이름도 나오고 십붕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게 현실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은 안위성입니다. 안위성 남부인데 이쪽은 절강성이고 이쪽은 강서성이고 이제 저쪽은 이제 호북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자강 바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류에 이제 해당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황산인데 거기 이제 연화봉이라고만 이제 대표 봉우리가 돼 있고요. 근데 그 서북쪽으로 보면은 구화산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구화산이라는 게 구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자고. 그러니까 구자와 구지는 이름이 그 저쪽 발음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제일 높은 봉이 시황봉이에요. 앞에서 봤던 십봉이라는 얘기하고 구지라는 이름하고 구지라는 거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다. 이게 현실에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저런 거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땅이 없는데 저쪽에는 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을 이제 대가락이라고 하고 뭐 가야국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데, 하여튼 동쪽에는 황산강이 있고 서쪽은 창해가 있고 서북쪽은 지리산이 있고 동북쪽은 가야산이 있다. 그런데 여기 김해에 가면은 이런 지명이 있는데 과연 그 지명이 그냥 이걸 보고 만든 걸까?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 아까 봤던 식으로 저기는
그것이 설명이 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엉뚱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완화국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해서 다리 차서 알을 낳았고 그 알이 바뀌어서 사람이 됐는데 이름을 탈해라고 그랬다. 엉뚱하게 수로왕 얘기를 하다가 탈해가 출생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삼국유사 자체를 믿기도 어려운 데다가 역사책이니까 역사책이 아니고 뭐 선화집이니까 뭐 만대로 써도 된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뚱맞은 얘기가 있어요. 뭐 여기 뭐 중간에 무슨 사람이 뭐 매가 돼서 뭐 서로 잡기를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 다툼이 되다가 탈해가 계림의 국경으로 달아났다. 뭐 이제 요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조금 삼국사라는 역사책에 나오는 거하고 다툼이 그걸 보면은 가야와 신라가 다툼이 많았다는 거를 상징하는 얘기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왕후가 이제 왔다는 얘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왕후의 얘기는 생략을 했고요. 아유타국에서 뭐 이렇게 시집을 왔다 그런 얘기는 생략을 했고, 하여튼 왕후가 죽었는데 나이가 157세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왕은 몇 세에 돌아가시냐 하면은 158세에 돌아가신다. 근데 요 앞에 내용만으로 보면은 48년에 허왕후를 맞이한 걸로 돼 있으니까 7살에 장가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나이가 많아서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지내서 그 이름을 수릉왕묘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수릉왕묘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요게 그러니까 그 안휘성의 남부 쪽의 그 지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간다는 그 황산이 여기 있는데, 요 근처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글 어스로다 이렇게 보니까 요런 지형이고, 그걸 조금 확대를 하니까 요런 지형이 되는데, 확대를 하니까 여기 묘수라는 지명이 나와요. 묘수. 그런데 또 확대를 해보니까 묘수진이라는 게 있고 묘수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집으면 수녀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고리사에도 그 전설과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사에도 분명히 같은 기사가 써 있다. 이거는 그 관찬사서입니다. 근데 금주는 본래 가락국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금주라고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 유리왕 18년 이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42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또 41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의 얘기니까 1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하나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났는데 나이는 15살 정도였다. 그러니까 앞에는 따져보니까 7살 정도인 것처럼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15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15살 때 이미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가야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금광국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런 얘기. 여기 동쪽으로는 황산강, 동북쪽으로는 가야산, 서남쪽으로는 대해, 서북쪽으로는 지이산. 아까는 지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지리산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산이라고 읽어왔어요. 우리는 지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뭔가 하여튼 그 현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즉위한 지 158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훌 읽어볼 때는 158세에 죽었어? 그러면 뭐 태어나자마자 왕이 됐는데 158년이 돼서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9대손인 아들서부터 이제 9대까지 내려가니까 9회, 앞에서는 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9회에 이르러서 그 신라의 항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49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보면은. 근데 이제 수로왕 다음으로 이제 거등왕, 마풍왕, 거질미왕 뭐 이렇게 해서 9왕을 거쳐서 구회왕에 이르렀고 491년 동안 국가를 유지를 했고 그랬는데 그 금주라는 데를, 그러니까 이거는 고리의 얘기입니다. 고리 때 얘기입니다. 고리 때 그러니까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기록을 한 거죠. 문무왕 때는 금관소경을 두었다. 경도왕 때는 김해소경이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고리 태조가 23년에 그 주부군현의 그 정비를 하면서 김해로 이름을 바꿨다. 뒤에 님해연으로 강등을 시켰다. 그랬다가 성종은 이제 995년입니다. 그 금주 안동도읍으로 바꿨다. 그래서 현종 때서부터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김해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그 김해, 그러니까 금주였다가 김해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도중에 전혀 다른 동네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기록으로 봐서는 마치 지금 우리가 그 경상도에 있는 김해 인거에 대한 설명으로 돼 있는데 신라의 그 신라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가야라든지 그쪽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의 전쟁과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삼국의 경우는 이제 그 대상이 뭐 그 삼국의 내부 싸움도 있지만은 진화 대륙의 그 역사를 이루는 국가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일찍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탈의 임금 때 21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77년입니다. 이미 그 엄청 그 황산지가 황산하고 항상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일천의 몸을 못 배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 때에 이제 파사이자금 때 전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성루를 수리를 해서 이 가야와의 전쟁을 대비를 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 후부터는 이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94년에는 기병 1,000명을 끌고 가서 공격을 해서 쫓았다. 그러니까 이제 침략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 96년에 바로 이제 2년 뒤입니다. 가야인이 남쪽 변경을 습격을 해서 가성주인 장세를 보내서 맞게 했다. 근데 적군한테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가야를 정벌하라고 했으나 그 나라 이제 이 가야의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죄를 하는 바람에 뭐 전쟁을 그만뒀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바루입니다. 얼마 안 돼 갖고서 이제 그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굉장히 이때까지 이제 그 벌써 102년인데 41년인지 42년인지에 그 즉위했다는 이 수로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음주벌국과 실직곡국이 지네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신라왕한테 와서 재판 좀 해주시오 라고 하는데, 신라가 이제 나라가 이제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들어서 뭐라고 해봤다가 그 이익이 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쓱 미룹니다. 누구한테 미루냐 하면은 금관국의 수로왕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슬쩍 미룹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육부의 명언에서 수로를 위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판결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땅을 음직벌국에 속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라의 임금이 수로왕을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오부는 다 이제 말하자면은 임금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한기부라는 데만 아주 쫄개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수로가 괘씸하다 이래갖고서는 이제 난리를 칩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말하자면 불경한 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가야를 공격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대에도 여전히 전쟁을 합니다. 가야가 남쪽 변경을 누락질을 하니까 정벌을 하는데 황산화를 거쳤고, 해서 이제 군대를 복병을 이제 숨겨놨는데 복병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하여튼 굉장히 곤란을 겪다가 간신히 이제 하여튼 퇴각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 보니까, 당시로서 군사 1만 명을 동원할 정도라면은 이게 작은 나라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포상에 8나라가 있다. 근데 가라를 침범을 했다. 근데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군사를 끌고 가서 구원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됐던 6,000명을 빼앗아서 돌려줬다. 근데 이게 포상이라는 지명이 찾아보면은 하북성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에서 왕자를 보내 볼모로 삼겠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약점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212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세월이 이제 쑥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모로 보낼 정도로 해서 가야가 거의 속국의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 그러니까 국경을 쳐들어오니까 백제와 가야에서 구원병을 보내갖고 같이 이제 막았다. 이제 이게 이제 이 가야로서는 타국과 얘기가 연계된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부전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사부가 가야를 멸망을 시키는 얘기인데, 요거는 사건 연도가 사건 연도가 본기에 있는 그 기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기에는 법흥왕이 법흥왕한테 와서 가야가 항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사부가 가서
그, 그 토벌을 하는 이제 그 토벌하는 형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월이 이제 훨씬 더 지났어요. 522년에 가야에서 혼인을 이제 그 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라 왕이 남쪽 변경을 그 이제 두루 돌아보는데 가야구 왕이 찾아와서 이제 같이 뭐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503년 2년에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과 그 자식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모두 데리고 와서 항복을 하는데 왕이 예로서 접대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접을 잘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포용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미 여기서 항복을 했는데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겠죠. 무슨 그 순순히 그 백성들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니라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562년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사부한테 명해서 토벌을 시켰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사부에 대한 포상에 대한 얘기인데 가야의 본격적인 얘기는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의 문화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가야금 그러니까 뭔가 이 문화가 남달랐던 것 같아 보여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진흥왕 때 얘기입니다. 진흥왕이 이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야에서 넘어온 우르기라는 사람하고 또 그 제자들이 이제 음악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러놓고서 이제 연주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야금이 만들어지는 내력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야국의 가실왕이라는 사람이 12현금을 만들었다. 근데 가실왕은 아까 없었어요. 그 명단에. 그게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12현금을 만들었다. 근데 그 12현금을 만드는 그것이 그냥 엉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12달을 뻔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음악에다가 표현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마구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계속 이제 음악을 만들고 학업을 시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금을 만드는 원리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이제 잡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권 40일인데 요거 40일인가를 빼놓은 거, 권 40일 30몇 권인데 그걸 빼놨거든요. 빼놨군요. 12개가 있는 것은 내처를 상징하고 기둥의 높이가 세치로 되어 있는데 세치는 하늘 땅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삼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야금이라는 거는 이제 당나라 악기를 보고 만들었는데 그 쟁하고는 조금 뭔가 다르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전설 속의 얘기만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육가야니 무슨 오가야니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실체를 우리 삼국사라든지 하는 데서 실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잡지의 이제 지리지입니다. 지리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곤영가야국이 그러니까 곤영군은 원래 곤영가야국이다. 우리 이제 고령가야국이라고 하는데 고령이 아니라 곤영입니다.
글자가 이게 안녕어도 할때 영자예요. 곤영가야국이었는데 뭐 이제 그 신라가 뺏어서 어떻게 이제 뭐 이름을 고치고 뭐 이제 이랬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시랑국이라는 게 뭐 그 이제 가야란 아시랑국이라는 게 가야에 속한 나라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아나가야가 있었다. 우리는 아나가야라는 거는 사실 그 입에 올려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나가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좀 생뚱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가 있다. 우리 대가야 얘기는 몇 번 들었죠. 그게 뭐 이제 금관국이라니까 이제 금관가야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리지에 보면은 6가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법한데 없더라. 참 조금 이해가 좀 안 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사서에도 가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사로서 취급, 그러니까 가라국이라고 그래서 그 기사로서 취급을 한 건 딱 한 군데 아주 짧은 것밖에 안 나옵니다. 남제서인데, 남제서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500년 전후에서 있다 아주 짧게 있었던 나라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가라국은 그러니까 사만의 한 종족이다. 뭐 건원 5년에 하지라는 왕이 그 사신을 보내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보국장군 본국왕의 벼슬을 제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딱 요 기사 하나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라라는 이름 자체는 몇 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기 전에 그 가야왕 계보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아까 이제 본 대로 이렇게 몇 개가 나옵니다만은 이름이 뭐 전혀 달라 보이는 좌지왕인데 금질루도 나오고 취희왕인데 질가라고도 나오고 질지왕이라는 분도 나오고 뭐 하여튼 구형왕이라고 그랬는데 신라본기에서는 구해라고 그랬고 구체라는 이름도 있다고 그러고 소개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대국의 위치까지는 못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짐작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시기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한당송 하는 그 송나라가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대에 한 50년 정도 존재했던 나라인데 그 송소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뭐 제가 봐서는 소설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네들한테 공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의 얘기입니다. 외국 기사 중에 가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도 외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외, 백자,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이러는 그러니까 여섯 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육국지의 군사, 안동대장군, 외국왕.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벼슬보다는 뒤로 갈수록 중요한 지위가 되는데 외국왕이 가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말하자면 지위겠죠. 그래서 외국왕인데 자기네가 요런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라 그러고서 이제 주는 거죠. 그랬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한 30년 채 못지나 20년 좀 지나서 이번에는 백제 대신에 가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외국이라는 나라가 백제는 이제 말하자면은 통제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이제 가라는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가라가 낀 상태로 육국제 군사를 이제 저걸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근데 그 다음에는 백제가 또 들어가고 가라도 들어가고서 이번에는 칠국제 군사가 된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기사는 없지만은 가라라는 이름은 보이더라. 그 다음에 남대서에는 아까 본 대로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외국에 대한 얘기 속에 뭐 이제 그 가라를 포함한 육국 제군사를 그 친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나라는 거는 그 달랑 그 20 몇 년 그 존속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니 뭐 지네들한테 무슨 뭐 그 왕을 청하겠어요? 뭐 몇백 년 된 나라가 이건 그래서 소설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량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조는 송제 량진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서에도 보면은 육국제군사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가라라는 그런 이제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를 그 송제 양진 네 나라의 그 역사를 묶어서 남사를 이제 또 별도로 그 편찬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구론문은 이제 생략을 했고 그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 송나라, 제나라 뭐에서 그러니까 량나라가 이렇게 했던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반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사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사라는 거는 이제 이 북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 수나라가 되는 북제라든지 이런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제 그 남북조 시대니까 그 북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하는데 여기는 조금 새삼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위나라라는 건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선비다 뭐 돌고리다 그러는데 하여튼 탁발씨예요. 탁발씨네 그 위나라 그 무구검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관구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글자를 보면 요거는 분명히 무자거든요. 그게 무구검인데 무구검이 이제 그 고리를 습격을 해서 아주 그 고리가 아주 망신을 하면 톡톡이 당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임금님이 이제 옥저까지 도망을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여기 이상한 얘기 안 하나요? 그 나라는 중국 고리 백제 족속들이 뒤섞여 있으면 이제 신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라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중국 고리 백제 족속들이 뒤섞여 있으면 옥저 본래 한 예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나라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다. 우리가 전혀 못 들어본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쯤 역사를 하시는 분은 기억을 해뒀다가 한번 이제 따져볼 만한 얘기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제 이제 도망가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됐다. 뭐 이런 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강성해져 갖고 백제를 습격하고 가라국을 자기네 그 신하국으로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역사서는 물론 진화 역사에 나오는 사서에 나오는 정사에 나오는 얘기 포함해서 그 삼국유사에는 설화집에 있는 얘기, 그 다음에 고리사에 나오는 그 가의 전설 같은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 신비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여튼 역사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나라다. 실제 그렇게 아주 사서 속에 공식으로 자기네 그 역사책은 남기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정사서에 남겨져 있는 가라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와 관련돼서 고대와
후대에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